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준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나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야기할 게 많았는데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늘 밖에서만 빛나고 나는 그림자였다. 회사 사람들과 만날 때는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집에 오면 왜 나와는 할 말이 없을까?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다.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떠난 후부터는 정말 외로웠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일기의 다른 페이지에는 더 가슴 아픈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마트에서 만난 김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부러웠다. 우리는 언제부터 함께 뭔가를 계획해 본 적이 없을까?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외롭다.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뉴스만 본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 이런 대답뿐이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영숙에게 그렇게 무관심했던 걸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인 적이 없었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없어도 준호는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밥만 누가 해주면 되니까. 나는 그냥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인가.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자신이 아내를 이렇게까지 외롭게 만들었다니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른 아침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이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74세가 된 지금 잠이라는 것이 예전만큼 깊지 않았죠. 옆에서는 아내 박영숙이 여전히 고요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실을 나섰어요.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9년째 매일매일이 똑같은 루틴의 연속이었어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딱히 할 일이 없었죠. 준호는 거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봄이 와도 마음은 왠지 메마른 느낌이었죠. 젊었을 때는 새로운 계절이 오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됐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내는 준호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대답 대신 작은 기침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말을 하는 것조차 귀찮아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식탁에 앉아 마주한 아침 풍경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영숙은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으며 가끔 준호의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곤 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빨래 말리기 좋겠어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나눌 말이 이것뿐인 게 이상했죠.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최근의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고요함이 편안하다고 여겼는데 요즘 들어서는 왠지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준호는 젓가락을 들고 계란 후라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영숙이 해주는 음식은 언제나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을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맛있다라는 말도 이제는 습관처럼 나오는 말일 뿐이었어요. 아침을 마친 후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리고 또 돌렸지만 볼만한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뉴스는 늘 똑같은 정치 이야기뿐이고 드라마는 너무 시끄럽고 예능은 이해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농담으로 가득했죠. 영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세탁기를 돌린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아내가 자꾸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자신도 혼자 있는 게 편했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70대 건강관리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준호는 관심 없다는 듯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대였어요. 점심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죠. 신문이라도 읽을까 생각했지만 어제 읽은 신문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득 젊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회사에 다닐 때는 시간이 금 같았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집에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이 다시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또다시 간단한 말 한마디.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어요. 식사 중에도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 준호가 맛있네요 라고 말하면 영숙이 다행이에요 라고 답할 뿐이었죠. 준호는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결혼 초기에는 둘 다 할 말이 많았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한 후부터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죠. 준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외로운 건가?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런 걸 느낄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는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게 하루 중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앉아 있는 다른 노인분들을 보면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저분들도 나와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서 공원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표정이 왠지 준호와 비슷해 보였죠. 무료함과 외로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분에게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냥 지나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영숙은 여전히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저녁 뉴스를 보며 하루가 저물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뉴스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창업해서 성공한 30대 사업가 이야기였습니다. 저런 에너지는 언제 사라진 걸까?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영숙이 준비한 식탁에 앉아 준호는 또다시 같은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조용한 식사, 짧은 대화, 그리고 각자의 시간.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내일 마트에 갈 건데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준호가 답했어요. 그것도 대화라면 대화였죠.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실로 들어간 준호는 이미 잠자리에 누워있는 영숙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고 준호는 천장을 보며 누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어둠 속에서 준호는 영숙의 잔잔한 호흡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아내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준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허전한 느낌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졸다가 깼는데 집안이 왠지 평소보다 북적이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 가족이 놀러 온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녀 지은이가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올해 10살이 된 지은이는 준호의 유일한 손녀였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뒤따라 들어왔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뭐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준호가 답했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나와 손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보고 싶었지? 하지만 지은이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눈 후 금세 거실로 뛰어와 준호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저희 학교에서 발표대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1등 했어요. 지은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손녀의 밝은 표정을 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순간이면 집안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민수와 수지는 영숙과 함께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었어요. 준호는 손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의 제잘거림이 평소 조용했던 거실을 환하게 만들었죠. 민수야, 고기 더 구워야 하나? 영숙이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아니요, 어머니. 충분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지은이가 고기를 좋아하잖아.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모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불고기, 나물 반찬, 미역국까지.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식탁이었죠.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매번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칭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평소에 하던 거예요. 영숙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민수가 엄마를 향해 웃으며 말했죠. 가족들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준호는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영숙이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는 표정이 밝았어요. 웃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죠. 평소 자신과 있을 때의 무표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뭐 별거 있겠니? 집안일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냥 그렇게 지내지. 영숙이 답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보기에는 영숙의 하루가 그것보다 훨씬 단조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내니까요. 엄마, 요즘 어디 나가는 곳도 없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가서 뭘 해? 나이도 이만큼인데.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은이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혼자 방에 계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영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어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방에 있다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제가 올 때마다 할머니는 방문을 닫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거실에 계시는데요. 지은이가 천진하게 답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방이 편해서 그래. 영숙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영숙의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함이 배어 있었죠.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던 외로움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리요. 영숙도, 아니, 영숙이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혹시 요즘 어디 다니는 곳 없으세요? 동호회나 그런 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딱히 그런 건 없고, 준호가 답했어요. 사실 퇴직 후 사회적 관계는 거의 끊어진 상태였죠. 회사 동료들과도 처음에는 가끔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어요. 엄마는 어때? 민수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별로 나가는 곳이 없어.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 순간 준호는 아내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영숙의 눈빛에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느껴졌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 지은이를 보며 영숙은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뭐 하면서 놀아요? 지은이가 또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숙과 준호 모두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글쎄, 텔레비전 보고 준호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함께 보세요? 지은이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는 방에서,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아이의 질문이 계속될수록 부부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버지, 가끔은 같이 산책이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러게. 날씨도 좋은데 말이야. 수진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그런 제안이 어색하다는 듯이요. 시간이 흘러 아들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쉬워하며 할아버지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 울렸죠. 민수야, 자주 와라. 지은이도 데리고. 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엄마. 자주 올게요. 건강하세요. 민수가 답했죠. 가족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고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방금 전까지 북적였던 집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준호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이의 질문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왜 맨날 혼자 방에 계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장 예리한 지적이었던 것 같았죠. 그날 밤 준호는 영숙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영숙은 왜 혼자 있으려고 할까요? 아들 가족이 다녀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지은이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왜 맨날 혼자 방에 계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오후 준호는 영숙이 또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긴 준호는 조용히 영숙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영숙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렇게 앉아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준호는 궁금했지만 차마 들어가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우연한 기회에 영숙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이 마트에 간 사이 준호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숙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뭘 찾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언제 쓴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의 일기를 봐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일기장을 열어보니 영숙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이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준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나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야기할 게 많았는데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늘 밖에서만 빛나고 나는 그림자였다. 회사 사람들과 만날 때는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집에 오면 왜 나와는 할 말이 없을까?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다.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떠난 후부터는 정말 외로웠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일기의 다른 페이지에는 더 가슴 아픈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마트에서 만난 김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부러웠다. 우리는 언제부터 함께 뭔가를 계획해 본 적이 없을까?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외롭다.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뉴스만 본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 이런 대답뿐이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영숙에게 그렇게 무관심했던 걸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인 적이 없었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없어도 준호는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밥만 누가 해주면 되니까. 나는 그냥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인가.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자신이 아내를 이렇게까지 외롭게 만들었다니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순애가 왔다 갔다. 지은이가 나에게 왜 혼자 방에 있냐고 물어봤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로 나는 왜 혼자 방에 있을까? 거실에 나가서 준호와 함께 있어봐도 대화는 없다. 그냥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다. 준호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니요. 자신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두고 준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 편안했던 소파가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내가 정말 영숙이를 그렇게 대했나?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그냥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밥을 해주는 것도, 빨래를 해주는 것도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아내도 사람이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영숙이 마트에서 돌아왔을 때 준호는 평소와 달리 아내를 유심히 봤습니다. 영숙의 표정에서 피로와 우울함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걸 못 봤을까요? 다녀왔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응, 수고했어. 준호가 답했어요. 그리고 영숙은 또다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저 등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준호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기를 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것도 어색했죠.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영숙의 일기에 적힌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은 늘 밖에서만 빛나고 나는 그림자였다. 정말 그런 건가요? 자신이 영숙을 그림자로 만들어버린 건가요? 옆에서 자고 있는 영숙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한숨 섞인 소리가 나왔어요. 영숙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것 같았죠. 준호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영숙도 자신만의 꿈이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 그 꿈들을 포기하게 된 걸까요?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내일은 영숙이와 진짜 대화를 해봐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영숙의 일기를 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영숙의 모든 행동들이 다르게 느껴졌죠. 그날 오후 준호는 우연히 영숙이 마을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영숙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죠. 아이고, 박 여사님 정말 재미있으세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요. 다른 할머니가 답했어요. 준호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숙이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집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들과 헤어진 후 영숙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밝았던 미소가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이 되었죠. 다녀왔어요. 영숙이 짧게 인사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준호가 물었어요. 경로당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영숙은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왜 자신과는 그럴 수 없는 걸까요?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로당을 지나게 되었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영숙이 다른 할머니들과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제 반찬을 이것저것 가져다 줬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부러워요. 우리 며느리는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다른 할머니가 답했죠.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고 있었죠. 집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질투 아닌 질투를 느꼈어요.
도대체 내 옆에선 왜 그렇게 웃지 못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죠.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보다 며칠 전에 만난 할머니들과 더 편하게 이야기한다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뭐 했어? 그냥 할머니들이랑 이야기 좀 했어요. 재미있었어?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래요. 영숙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본 영숙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죠. 영숙이 경로당에 갈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아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좋았죠.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나와는 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없을까? 어느 날 준호는 영숙이 경로당에서 돌아온 후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걸 발견했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영숙이 돌아봤어요. 응, 콧노래도 부르고. 영숙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날씨 때문이 아니라 경로당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 때문이라는 걸요. 그날 밤 준호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일기에서 본 글귀가 떠올랐어요. 남편은 늘 밖에서만 빛나고 나는 그림자였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이 회사에서 동료들과 즐겁게 지낼 때 영숙은 집에서 혼자 그림자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반대가 되었어요. 영숙은 경로당에서 빛이 나고 집에서는 다시 그림자가 되었죠. 우리 사이에 뭔가 잘못됐어.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더 편해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영숙이 경로당에 가는 모습을 다시 지켜봤습니다. 집을 나설 때의 밝은 표정, 그리고 돌아올 때의 아쉬운 표정. 마치 집이 감옥 같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영숙이를 감옥에 가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가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을 가둔 건 아닐까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는 집. 영숙에게는 정말 답답한 곳이었을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평소보다 영숙을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밥을 먹는 영숙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경로당에서 보여줬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영숙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게 언제였을까요? 평소에는 여보라고만 불렀는데요. 뭔가 할 말이 있어?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로. 하지만 준호는 영숙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영숙에게 관심을 보이려고 했지만 어색했어요. 영숙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는 외로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내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과 더 즐거워한다는 외로움,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게 자신이라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고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나와 같은 고요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그릇이 떨어진 줄 알았죠. 여보. 준호가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부엌으로 가보니 영숙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영수가, 영수가, 준호가 아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준호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죠. 여보세요. 우리 집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10분이 준호에게는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영숙을 들것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영숙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남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의식은 회복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다만 혈압이 많이 높으시고 무엇보다 심리적 우울이 오래 지속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인한 신체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심리적 우울이요?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깨어나신 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우울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준호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영숙의 일기에서 본 내용들이 떠올랐죠. 아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우울감이 결국 몸의 이상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계시지는 마세요. 준호는 영숙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준호를 보자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난 평생 혼자였어. 그 한마디가 준호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평생 혼자였다고 말하다니요. 자신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영숙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너무 외로웠어요. 영숙이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내가 자신보다 더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걸 인정했어요.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영숙의 눈물이 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영숙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영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외로우시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외로웠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그랬죠. 자신도 외로웠지만 적어도 회사 다닐 때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퇴직 후에도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영숙은 어떨까요? 집안일과 준호 뒷바라지가 전부였던 거예요. 영숙아,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준호가 말했어요.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죠.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요. 아내의 외로움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자신의 외로움만 생각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영숙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달라져야 한다는 건 알겠어.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지쳤던 것 같았죠. 그날 밤 준호는 영숙의 병상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지난 40년을 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요? 준호는 손을 꼭 잡고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히 서로를 사랑했어요.
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습관마저 무뎌져 버린 거였어요. 나는 늘 나만 외롭다고 생각했지.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은 보지 못했구나. 영숙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준호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내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죠. 외로워. 너무 외로워. 영숙이 잠결에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꿈속에서도 외롭다고 말하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이 깨어났을 때 준호는 여전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어요?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당연하지. 내가 어디 갈 데가 있겠어. 준호가 답했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오후에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가 나간 후 준호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단히 잡았어요. 영숙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동안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봐.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너한테 관심도 더 갖고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영숙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달라진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준호는 진심이었어요. 아내를 잃을 뻔했던 공포, 그리고 아내의 깊은 외로움을 알게 된 충격이 준호를 변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준호가 말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웠지만 뭔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영숙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준호가 갑자기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게 어색했거든요. 약은 제때 드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드렸어요. 영숙이 짧게 답했어요. 준호는 영숙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과 우울증 약을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자신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같이 산책 좀 할까? 산책이요? 영숙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했잖아. 나도 같이 운동할 겸 해서.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 다녀올까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나란히 걷는 것도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이 없었죠. 날씨가 참 좋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면서 준호는 영숙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봤어요. 예전보다 많이 느려진 것 같았죠. 나이도 나이지만 마음의 병도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영숙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외로웠구나. 영숙이 걸음을 멈췄어요. 준호도 덩달아 멈췄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영숙이 어색해했습니다. 그냥 미안해서. 나는 너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살았나 봐.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셔도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노인 부부들도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부는 손을 잡고 걷고 어떤 부부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죠. 저 사람들 보니까 부럽다. 영숙이 말했어요. 우리도 저럴 수 있을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준호는 영숙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영수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요? 응, 그동안 참았던 말들, 서운했던 것들. 영숙은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당신이 회사 다닐 때가 더 외로웠어요. 회사 다닐 때? 네. 당신은 회사에서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내시면서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랑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준호는 그때가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 집에서는 쉬고 싶어 했어요. 영숙과의 대화는 귀찮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영숙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퇴직하신 후에는 집에만 계시니까 제가 숨 쉴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만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구나.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소통이 안 됐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따로였으니까. 준호는 영숙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럼 지금은 어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병원에 갔다 온 후로 영숙이 처음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준호는 또 다른 시도를 해봤습니다. 영숙이 저녁 준비를 할 때 부엌으로 가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할게요. 불편하실 텐데.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지. 40년 동안 너만 했잖아. 준호는 서툴지만 설거지도 하고 반찬 그릇도 나르고 했어요. 영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신기했죠. 당신 설거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준호가 물었죠. 이렇게 해야 해요. 영숙이 준호에게 설거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오랜만에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죠. 그날 저녁 식사는 달랐어요. 준호가 도와서 차린 식탁이라서 그런지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웠거든요. 오늘 반찬이 맛있네. 준호가 말했어요. 맨날 똑같은 건데 뭐가 맛있어요. 영숙이 답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나 봐. 영숙은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준호는 더 큰 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영수가 우리 어디 같이 나가볼까? 어디요? 글쎄, 영화라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백화점이라도.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후로 남편과 영화를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가족 영화를 본 게 전부였죠. 정말 가실 거예요? 영숙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둘이서.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로맨스 영화를 봤어요. 준호는 그런 영화가 별로였지만 영숙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참았죠. 영화가 끝난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영화 어땠어? 준호가 물었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런 영화를 보니까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울어?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냥 영화가 감동적이어서.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영화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영수가.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갖자.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변화가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죠. 당신 또 리모컨 어디 뒀어요? 영숙이 짜증을 냈어요. 아, 미안. 여기 있네. 준호가 답했죠. 맨날 이래요. 쓴 건 제자리에 두셔야죠. 그 순간 준호도 기분이 상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또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노력한다고 하시면서 맨날 이런 식이에요. 영숙도 지지 않았죠. 두 사람은 그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영숙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준호는 거실에서 혼자 남았죠. 역시 쉽지 않구나. 준호는 생각했어요. 40년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영숙을 잃을 뻔했던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준호는 영숙의 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문이 열리고 영숙이 나타났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죠.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걸 둘 다 깨달았죠.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준호와 영숙이 다툰 후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준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영숙도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새벽 3시경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침실로 향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영숙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영숙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왜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들어가도 될까? 영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 한쪽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뭐가요?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받고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라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실 저도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당신이 갑자기 달라지신 게 이것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실까 봐서요. 준호의 가슴이 찔렸어요. 영숙의 걱정이 이해되었거든요. 지금까지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변한다는 게 영숙에게는 믿기지 않을 거예요. 영숙아.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정말로 변하고 싶어? 왜요? 왜 갑자기? 준호는 깊은 숨을 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너의 일기를 봤어.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일기를? 미안해.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적힌 너의 마음을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 일기에서 너는 평생 그림자였다고 했지.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 영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게 민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너가 평생 혼자였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늘 나만 외롭다고 생각했어. 정작 옆에 있는 너의 고통은 전혀 보지 못했지. 나 때문에 너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알고 정말 죄송했어. 영숙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남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당신도 외로우셨잖아요. 영숙이 말했어요. 맞아.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너는 더 외로웠을 거야. 나는 그래도 회사 동료들이 있었고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라도 있었으니까. 준호는 무릎을 꿇고 영숙 앞에 앉았어요. 74세의 노인이 71세의 아내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죠.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사랑해.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마 결혼 초기였을 거예요. 그 후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어색해져서 하지 않았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나도 너를 사랑해. 4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그런데 표현을 못했어.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외로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게 정말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4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그 밑바닥에 남아있던 사랑이 모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앞으로는 당신 옆에 내가 있음을 느끼게 해줄게. 준호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영숙이 물었어요. 정말이야. 더 이상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리고 너의 말에 귀 기울일게. 영숙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후로 처음 보는 밝은 미소였죠. 저도 노력할게요. 당신한테 제 마음을 더 표현하고 방에만 있지 말고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준호가 영숙을 안아주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아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숙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74살, 71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잠들었어요. 각자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갔어요. 서툴지만 아침을 준비해 보려고 했죠. 영숙이 깨어나서 부엌으로 왔을 때 준호가 계란 후라이를 굽고 있었어요. 당신이 왜?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아침 준비할게. 40년 동안 너만 했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야. 영숙이 웃으며 준호 옆에 섰어요. 그럼 같이 해요. 둘이서 함께. 그래, 함께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준호가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게 즐거웠어요. 식탁에 앉아 함께 만든 아침을 먹으며 준호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죠. 맛있네. 준호가 말했어요. 당신이 만든 거니까 더 맛있어요. 영숙이 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지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진짜 화해의 순간이었죠. 영숙아, 오늘 날씨 좋으니까 같이 나가자.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점심도 밖에서 먹고. 좋아요. 오랜만에 데이트 같은 거 해봐요. 준호와 영숙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았죠.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어요. 준호와 영숙의 집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아침 7시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 했어요. 준호는 밥을 하고 영숙은 반찬을 준비하는 식으로요. 여보, 오늘 계란 몇 개 할까? 준호가 물었어요. 2개면 될 것 같아. 어제 너무 많이 먹었잖아. 영숙이 웃으며 답했죠. 여보라는 호칭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정말 애정이 담긴 말이 되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하루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 오후에 민수네 올 예정이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지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 뭐가 있을까? 또 상 받은 건가? 글쎄, 와봐야 알겠지. 예전 같으면 이런 대화도 없었을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루를 보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아침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하면 영숙이 닦아서 정리하고 영숙이 설거지를 할 때는 준호가 도와주는 식이었어요. 우리 오늘 산책 갈까? 영숙이 제안했어요. 좋지. 날씨도 좋고 벚꽃도 피었을 텐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죠. 여보, 저기 봐. 영숙이 벚꽃나무를 가리켰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작년에도 이렇게 예뻤나? 작년에는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작년 이맘때는 서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함께 벚꽃을 구경하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요즘 정말 행복해. 나도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였나 싶어. 주변을 보니 다른 노인 부부들도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부는 서로를 지팡이 삼아 천천히 걸어가고 어떤 부부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있었죠. 우리도 저런 부부가 됐구나.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저런 부부요? 응, 다정한 노부부. 예전에 저런 사람들 보면 부러웠는데. 영숙이 준호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남들이 부러워할 부부가 된 것 같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점심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는데 함께 먹으니 별미였어요. 예전에는 라면도 혼자 먹는 일이 많았는데 영숙이 말했어요. 이제는 뭘 해도 같이 하니까 좋아. 준호가 답했죠. 오후 3시쯤 민수 가족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달려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안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지은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민수와 수진이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많이 밝아 보이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영숙이 웃으며 답했어요. 네, 전에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민수도 동감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각자 따로 사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 쌍 같아요. 지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그림이었어요.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지은아, 이거 언제 그렸어? 준호가 물었어요. 지난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산책하시는 걸 봤거든요. 너무 예뻐서 그려봤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잘 그렸구나. 이 그림 우리 방에 걸어놔도 될까? 준호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영숙과 준호가 함께 준비한 저녁이었죠. 예전과는 달리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이 흐뭇해했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뭐가 달라졌어?
준호가 물었죠.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예전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부부 같아요. 영숙과 준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도 이제야 알았어. 사랑한다는 게 뭔지. 영숙이 말했어요. 40년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준호가 덧붙였죠.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는 방에 혼자 안 계시죠? 응, 이제는 할아버지랑 함께 거실에 있어. 영숙이 답했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면 외로워 보였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이 모두 웃었어요. 민수 가족이 돌아간 후 준호와 영숙은 지은이가 그려준 그림을 벽에 걸었어요. 참 잘 그렸다.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저렇게 보이나 봐. 영숙이 답했죠. 좋은 걸.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인다는 거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영수가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준호가 물었어요. 응, 정말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가끔 신기해. 이런 우리를 6개월 전에 누가 상상했을까? 영숙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당신이 무릎 꿇고 사과했을 때 정말 놀랐어. 40년 만에 처음 들어본 진심 어린 사과였거든. 나도 그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 너를 잃을 뻔했던 공포가 날 바꾼 것 같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내일 뭐 할까? 영숙이 물었어요. 글쎄, 같이 마트나 가볼까?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먹자. 좋아. 그리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준호는 영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노년의 외로움은 두려운 게 아니었구나. 뭐가 두려운 거였는데? 가장 두려운 건 내 옆 사람의 외로움을 외면하는 것이었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진짜 외로운 거였어.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침실로 들어가며 손을 잡았어요. 74세와 71세의 노부부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두 사람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여보, 고마워. 영숙이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날 다시 사랑하게 해줘서. 그리고 함께 늙어갈 수 있게 해줘서. 준호가 영숙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이른 봄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루를 시작할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서요.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준호와 영숙의 관계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40년의 겨울 끝에 찾아온 늦봄이었지만 그 어떤 봄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준호와 영숙을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들 참 다정하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